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뻐졌다. 매일 듣고 싶었던 말, 정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달라. 모든 게 달라졌어. 뚜루루루. 네, 오늘장 윤주의 초이스는 많은 여성분들의 늘 바람이죠. 하루하루 더 예뻐지고 싶다.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주가가 슈팅이 나오고 있는 두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장 윤주의 초이스 사진부터 만나볼게요. 메디큐브에 좀 사진이 띄어져 있습니다. APR과 관련된 사진이 한 가지 띄어져 있는데 바로 한번 제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든 집에서든 어디서나 예뻐지기 열풍, 주가는 강력 슈팅 이렇게 한번 뽑아왔는데요. 먼저 차트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파마리서치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게 되면서 8월 5일 기준 최저점을 비롯했을 때 12만 1,000원대에서 지금 40% 넘게 크게 오르면서 240% 넘게 오르면서 29만 4,000원까지 터치가 나왔는데요. 3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네, 반면에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슈팅이 나왔다 하지만 좀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상장한 이래로 여전히 공모가 부근을 좀 회복하지 못하면서 93,500원 대비 55,000원대 부근에서 좀 머물러 있다라는 점 알 수가 있을 텐데요. 5만 원대, 5만 원 중반대에서 매물대가 많이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목 살펴본 이유가 일단은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실리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좀 증권사 레포트에서도 다수의 증권가가 이 두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 레포트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마 리서치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실적이 참 잘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컨센보다도 크게 올랐다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 파마 리서치 작년의 영업이익이 1,2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5% 오르게 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 화면 살펴보신다면 지금 증권가에서 어떻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가 쭉 살펴봤을 때 최고치 36만 원까지 제시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 보신다면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거의 한국의 팔란티어 같은 종목이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게 일단 미국에 수출된 기업이 아닙니다. 리쥬란에 대해서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은데 연어 정액이 사람의 피부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인기가 참 많은데 이게 미국에 아직 수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와 아시아의 수출만으로도 파마리서치의 실적이 이렇게 호실적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파마리서치가 아직도 갈 방향이 많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36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리쥬란이라는 게 결국에 화장품이랑 연결이 되면서 화장품의 실적도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트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APR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R 역시나 사상 최고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를 하게 되면서 1,227억 원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해외 매출이 4천억 원을 넘게 되면서 2025년에는 조 단위의 매출도 목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PR 역시 파마 리서치처럼 여러 가지 연결성을 띠고 있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부스터 프로 그리고 AGR 뷰티 디바이스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쓰면 좋을 좀 스킨이라던가 화장품 영역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동반 성장 가능성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죠. 네, 역시나 다양한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많이 발간을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발간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신다면 최고가 기준으로 8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하는 다올투자증권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APR에 대해서 리성장주로 볼 때이다라는 점을 살펴보시면 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역시 이 두 가지 종목이 모두 여성들의 예뻐지고 싶은 욕망에 좀 비롯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던 뷰티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레포트에서 몇 가지 차트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미용 의료기기가
주목도가 증가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비만 치료제 투여에 수혜자들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얼굴살도 같이 빠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좀비 페이스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피부 처짐 현상이라던가 살 빠짐 현상이 그에 대해서 좀 같이 동반을 하게 되면서 주목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그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페이지도 띄워주시죠. 네, 두 번째 페이지로는 뷰티 디바이스의 시장 침투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와 미국의 시장 침투율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국내 같은 경우에는 11.8%의 전체 뷰티 시장에서 10%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다 따라잡은 부분이지만 미국은 이제 갈 곳이 많다라는 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뷰티 시장 대비 지금 침투율이 1.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침투할 수 있는 방향성이 높다라는 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 계속 방문하는 지금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방문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 대비 좀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시술이 굉장히 싸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의료기기 섹터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윤재 초이스는 파마 리서치와 그리고 APR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의 기대감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의 부분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 건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초이스 채널 고정!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지문상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좀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몇몇 종목들이 있었고요. 시장에서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들도 참 많았습니다. 뭐 관세라던가 실적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참 많이 나왔었고 오늘 시장은 일단은 어제와 다르게 코스피가 상승 마감,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결국 장 막판에 코스닥 증시가 분봉으로 잠깐 보고 나왔는데 굉장히 꽤 많이 하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 막판 기준으로 볼 때는 밀려서 끝나기는 했고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코스닥이 2시까지 753포인트에서 종가로 749로 끝났는데 그 이유는 뽑자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오늘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표적인 게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이 오늘 한 마이너스 3.57%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조정의 흐름을 거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특징적인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였죠. 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장 마감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화 계열사 주식들이 상당히 급등을 아침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당연한 거고,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고, 하나엔진 전반적인 어떤 하나그룹 관련된 어떤 계열사들이 전체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특징적인 부분들은 엔터 종목들, 특히나 이제 SM이 어제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SM 실적은 사실은 이 연결 자회사들, 특히나 뭐 SM, CNC 같은 드라마 제작사 자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들에 있어서 작년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좀 돈을 좀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SM에 대한 어떤 자회사들 구조조정이라던가 매각의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될 거다. 그러므로 인해서 SM의 4분기 연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게 시장의 어떤 그 컨센서스 중에 좀 자리 잡았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브나 뭐 SM보다 대략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한 하이브나 JIP라던가 이런 어떤 1티어 종목들이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반도체 장비 종목들 같은 경우가 많이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었는데, 한미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선단 공정 쪽의 종목들, 특히 뭐 가령 예를 들면 지금도 PSK홀딩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HBM 장비단에서의 어떤 앵글이 열려있는 종목군들이 실적 발표를 하나 두 개씩 하면서 예상했었던 것보다 반도체 장비, 선단 쪽이라던가 HBM이라던가 레거시 쪽이 실적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과한 어떤 공포심이 유발이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체적으로 과도하게 하락했었던 섹터인 이제 반도체 장비 종목에서 바닥에서 바텀콜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시간내로도 PSK홀딩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간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동진세미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진 같은 경우가 작년 3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동진 같은 경우도 배터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 유럽 이제 고객사가 파산을 하면서 그러한 영향에 심리적인 부분들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는데,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작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좀 고무적인 흐름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동안에 어떤 전반적으로 많이 조정을 거쳤었던 IT 기기 쪽이 일부 좀 유리기판이라는 좀 연결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였던, 그리고 지도주로 불리우고 있는 조선, 그리고 뷰티 업종, 그리고 엔터 업종, 이런 종목들은 오늘 뭐 상당 부분 좀 고무적인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오늘장 제 초이스 종목도 두 가지 종목이 모두 실적이 사상 최대 이렇게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상당했는데요. 일단 파마 리서치랑 오늘은 APR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두 가지 종목이 둘 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두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차장님? 당연히 파마리서치, 저는 사실 APR은 뭐 알고는 있었지만 네. 그렇게 뭐 딥하게 알고 있는 종목은 아니었고요. 파마리서치는 이제 연간으로 볼 때 올해 큰 일을 낼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건 물론 실적 발표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 플러스 마감해서 플러스 4%를 마감을 했지만
고가 기준으로는 한 3% 꺾였죠. 정도 밀리면서 네. 좀 아쉽게 차트 모양이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좀 매끄럽지 않은 그런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APR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요. 파마 리서치랑 조금 궤를 좀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시작은 사실 B2B로 시작한 건 아니고 시작은 사실은 미용기기로 시작을 했지만 네. 지금 메디큐브의 전체적인 연간 실적이 레이저 사업부를 뛰어넘는 어떤 기대감을 차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점으로 볼 때 뷰티 미용기기 쪽 밸류가 보통은 20배에서 한 30배까지 받거든요. 특히 파마 리서치는 대부분 증권사에도 커버하는 게 타겟 PER을 한 30배 정도 받고 시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상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어쨌든 뭐 K뷰티라고 하면 K뷰티인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글로벌하게 좀 약간 먹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어떤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다. 두 모든 회사가 너무 좋은 상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만 이게 염려 아닌 염려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APR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시장 대장주로 불리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상장할 때 비싸게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뭐 이제 상장 첫날 기준으로 93,000원이었는데 지금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밀려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해소는 될 걸로 생각이 들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2년 전에 바라봤었던 뷰티 업종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전력기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적 당연히 좋죠. 사이클이니까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종목들에 대한 눈이 한 단계, 두 단계 더 높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호실적인 기록을 했지만 혹시라도 분기 대비 약간의 역성장이 나오면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뭐 주주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주주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분기 실적을 좀 유심히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악재에 예민하고요. 호재에 그렇게 주가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올해 이를 낼 종목 중에 하나고 주도주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주가가 신고가로 찍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상 이익이 나고 있는 수익이 나고 있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시기 중에 시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마 리서치 오늘 신고가 경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기 실적 발표가 날 때마다 전분기보다 어떻게 비교를 해서 떨어지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정말 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호재보다 악재에 조금 더 민감한 섹터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윤재 초이스는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실적 발표 기업들 중에서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차장님께서 바로 가장 처음에 이야기를 해주신 엔터 섹터 오늘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두 가지 종목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랑 SM 들고 오셨습니다. 일단 엔터 종목을 집중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엔터 섹터 어떤 부분 때문에 보실까요? 사실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종목들 갖고 있는 거를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매일 보낸 거를 제가 쭉 이렇게 보는데 저도 이제 회사에 보고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한 종목이 JYP더라고요. 네. 이게 결국 엔터 업종이 올해 저는 큰 일을 낼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JYP가 탑픽인데 JYP는 일단 기존의 어떤 다른 엔터사들의 장단점도 있지만 장점 아닌 장점이면 JYP 같은 경우는 하나의 아티스트들과 완전하게 몰빵돼가지고 매출을 끌어올리거나 그리고 뭐 하이브 같이 BTS에 기대거나 뭐 SM처럼 뭐 에스파에 크게 기대를 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썩 크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어떤 티어 1 그룹의 어떤 성장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커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는 있는데, 각각의 JYP 아티스트들이 초동 기준으로 신보가 나오면 거의 한 최소 60에서 80만 정은 팔려주거든요. 그게 이제 뭐 가령 이제 YG 엔터랑 좀 비교를 해본다면, YG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블랙핑크에 너무나도 매출이 다 쏠려 있는 부분들이 네. 있고, 그리고 트레저라는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트레저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기타 뭐 아이돌 그룹들이 있는데 뭐 썩 이렇다 할 뭐 활약상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볼 때는 JYP 같은 경우는 8박민의 주식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JYP가 가장 강한 게 저연차 남자 아이돌 그룹인데, 특히 스키즈 같은 경우가 4분기 공연 수익에서 어찌됐든 간에 엔터 업종들 같은 경우가 연말이 이제 항상 마무리가 되면서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가장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좋을 거라고 불리우고 있는 엔터사 종목들은 하이브 JYP인데, 그 중에서도 JYP 같은 경우가 스키즈가 작년 하반기부터 공연 수익에도 굉장히 좀 이렇다 하게 의미 있는 숫자로 뭐 증명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쯤에 되게 되면은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던 어떤 공연 수익에 대한 아쉬움이라던가 앨범 판매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부분들이 프리미엄으로 다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올해 엔터 업종들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아니나 다를까 이제 탑라인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산업 섹터의 어떤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한령이 여전히 중국으로 좀 닫혀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요 며칠 전에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이랑 면담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한한령을 좀 풀어달라라는 식으로 언지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일부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두 가지 정도의 어떤 공연에 대한 어떤 갈망이 중국에서 좀 열린다라고 할 경우에는 엔터 업종들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효과를 크게 볼 엔터사는 SM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하이브인데, SM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공동 구매 물량이 되게 커요. 특히 저연차 남자 아이돌 그룹 NCT라던가 뭐 이런 좀 애들이 공동구매 물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물량이 중국향으로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이 열리면 엔터사는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다 좋고, 그동안에 이 프리미엄을 받지 못했었던 부분들은 결국은 앨범 판매량이거든요. 앨범에서 더 이상 과한 어떤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작년이 안 좋았었던 부분들은 엔터 공연이었는데, 올해는 올해는 앨범, 공연 둘 다 좋은 시그널이 나올 것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엔터사 올해 굉장히 좋지만 그 중에서의 탑픽은 JYP다라고 해서 JYP를 초이스하면서 초이스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 종목들 일단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다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면서도 JYP 엔터테인먼트를 지금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하면 아까 전에 사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게 SM이 그 효과를 가장 많이 보고 그 다음이 하이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SM이 근데 비초이스 이유가 있으실까요? SM은요,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상장돼 있는 엔터 회사들 중에서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제일 조금 좀 적어요. 좋은데 SM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좋은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개별 법인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연예 기획사 기준으로 볼 때 SM 좋거든요. 근데 이제 연결자 회사가 좀 깎아먹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 상당히 저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연결자 회사 중에 SM, CNC, 키이스트 이 두 가지 회사가
드라마 제작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드라마 제작사의 어떤 애드업되는 실적이 연간으로 볼 때 SM CNC가 10억, 매출액이 분기에 한 200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익이 계속 꺾여서 이 부분은 그래도 카카오 쪽에서 이제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돈 못 버는 자회사는 굳이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경영 방침에 따라서 매각의 어떤 절차도 좀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드림메이커인데, 이 드림메이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드림메이커가 일본의 그 SM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하러 갈 때 그 공연의 어떤 전반적인 기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총괄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 일본 공연이 줄어들면요, 드림메이커의 실적이 확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쨌든 자회사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다행히도 좋은 거는 두 회사가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엔터 업종은 무형자산으로 돌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좋아진다는 부분들은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가동률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면서 콘서트라든가 공연이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드림메이커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일본 공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는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게 되면 SM 자회사인데 분명히 SM 같은 경우는 일본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드림메이커 실적이 안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떤 거냐면 일본 공연을 하지만 드림메이커를 끼지 않고 공연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이 자회사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연결 실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자면 SM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어서 그 기존의 모회사에 프리미엄을 줄 만한 어떤 잣대 근거가 네.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물론 가지고 있어서 실적을 깎아먹지 않으면 충분히 가지고 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다 좋아지고 있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2025년도 딱 하나면 내거든요. BTS 컴백. 요거 하나로 하이브는 연간 매출 1조 봐요. 특히 공연 수익 기준으로 보더라도 7천억 보거든요. 거기 7천억 매출에 50% 반띵하게 되면은 최소 9천억 애드업되는 매출이 생기는데, JYP 같은 경우는 스키즈가 있고, 그리고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있고, 근데 지금 SM 같은 경우는 딱히 이렇다 할 아티스트가 없다라는 게 제일 아쉬운 부분들인 거죠. 물론 이제 에스파이 좋고 NCT 좋고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 저연차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주가의 상승에 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오늘 주가를 보면요, 생각보다 SM 실적이 괜찮게 나왔는데 JYP랑 하이브의 주가가 떴어요. 맞아. 그 이유는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실적에 대한 이연 효과가 1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로 뜯어보자면 저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언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니게 되면 JYP 하이브가 아무래도 SM보다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 볼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은 엔터 1, 2등이 이제 3등짜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호실적이 나왔다? 그러면 얘네도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논리가 먹혀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SM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허들이 있자면 허들이 다른 종목은 하나, 두 개 있다라고 치면은 SM은 적어도 3개, 4개는 있다. 그래서 넘어야 할 산들이,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좋지만 초이스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제도 SM이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좀 시세를 본다면 JYP 엔터테인먼트라던가 하이브가 엔터 종목들 내에서는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은 이 두 가지 기업들로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실적 부분이라던가 조금 넘어야 되는 산들이 많다라는 점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엔터 종목 내에서 JYP 엔터테인먼트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요. 전화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많은 내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벌써 많은 종목들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늘 제 초이스 종목이 예뻐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아서 좀 미용 의료기기 섹터를 살펴봤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언젠간 행복이 오겠지 님의 종목입니다. 아모레퍼시픽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12만 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큰 종목이라 그런지 잘 안 움직이는데 약간 손실 중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내용인데 그래도 아모레퍼시픽이 좀 저점이 있고 요새는 좀 올라와 있습니다. 12만 원대면은 그래도 다행히 좀 높은 구간에서 사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4분기 실적은 시장의 네. 기대치만큼 나왔어요. 뭐 쇼크가 나오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근데 이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모레퍼시픽 매출이 1조 900억 나왔고 영업이익이 780억 나왔습니다. 컨센서스에 비하면 뭐 어느 정도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뭐 중국 채널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설화수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중국 면세 쪽에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좀 축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소비 패턴도 과거와는 다르게 한국 화장품이다라면은 굉장히 막 눈에 불을 켜면서 면세점에서 막 득달같이 달려드는 아줌마들 뭐 바라보시는 어떤 그러한 시각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고요. 지금부터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중국도 애국 소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 브랜드 화장 브랜드도 퀄리티가 상당히 네.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OEM 업체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뭐 한국콜마라던가
코스맥스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는 국내 회사들 거를 많이 OEM, ODM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내용으로 볼 때 더 이상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그 과거의 어떤 영광을 누렸었던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비중을 아주 회사 자체적으로도 중국 내 법인을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은 가장 좀 아쉬운 거는 아모레퍼시픽 연결 실적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던 코스RX 실적이 조금 아쉽게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좀 덜 나왔어요. 그래서 코스RX가 실적이 1월에서 12월 실적 연간으로 볼 때 5,600억의 영업이익이 1,700억 나왔거든요. 엄청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 기대에 대한 어떤 매출 추정이 4분기가 1,300억의 영업이익 290억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전에 있었던 2분기, 3분기 실적보다는 되게 못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연말에 항상 이런 어떤 화장품 업체라던가 내주 소비 업종들 같은 경우가 연말에 재고 조정을 항상 다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못 팔렸었던 어떤 재고에 대한 부분들은 한 방에 다 떨어내거나 비용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스RX 같은 경우는 뭐 브랜드를 일부 좀 약간 재정립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해서 작년 11월부터 시장과 좀 계속 소통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 내용 중에 코스RX에 대한 기대는 좀 많이 줄여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고, 그래서 올해 실적도 뭐 작년 3월, 4월 달 보여줬었던 높은 퍼포먼스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회사가 뭔가 이제 일회성으로 나올 만한 악재 거리는 많이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중국 법인인데, 중국 법인을 이번에도 기존에 중국 법인 적자가 마이너스 150억이었고, 그리고 관계 기업이 타타하퍼라고 이제 종속 기업에 투자한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손상 차손이 1,300억 정도 발생이 됐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1년 내내 조금은 이제 주가를 발목 아닌 발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주가의 방향성을 잡고 있는 상수값은 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구조조정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실적의 어떤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관광객이 예전 면세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이 한국 시장으로 몰밀듯이 물려온다, 그런 건 없어요. 네. 이제는 없기 때문에 좀 기대할 만한 것들은 없지만, 다만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반영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목표 주가는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손절 라인은 전 저점 깨지면 매도하시는 걸로 해서 9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살펴봤습니다. 옛날만큼의 영광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한한령 해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면서 14만 원 이상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은 99,000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봐볼게요. 절파고TV님의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고요. 요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평단가가 아마도 코로나 이전에 매수를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매수 가능성이 높겠네요. 35만 6천 원에 15%. 요새 조금씩 오르고 있긴 한데 제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게 좋을까요? 진단 부탁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최근의 차트 흐름만 보면 네이버 고점입니다. 근데 35만 6천 원이면 한참 전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35만 원이 매수 가격이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올해 안에 매수 가격 못 와요. 못 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고무적인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드디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리도 AI 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떤 사이즈는 될 것 같지 네.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면 이제 올해 상반기에 뭐 검색 정확도 높이고 뭐 사용자 의도에 맞게 광고 AI 붙이는 서비스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별도 앱을 따로 또 출시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광고랑 커머스에도 좀 영향을 붙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네이버 같은 경우는 LLM 모델을 차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비용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이버의 클로버 서비스라고 있는데 그게 결국 AI 플랫폼이거든요. 그쵸. 저도 이거를 이제 기업 탐방 가거나 컨퍼런스 콜 할 때 한번 하는데 이 녹취 파일을 클로버로 이제 하면은 텍스처로 이제 전환해주는 네. 시스템이 있어서 결국은 그게 이제 LLM 모델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정확도가 높고요. 그래서 메인 기준으로 볼 때는 실적도 좋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도 상당 부분 좀 내용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기대할 만한 것들이 좀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목표 주가는 1년 기준으로 30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적으로 이제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어지면 주가가 지금 딱 거의 신고가 52주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들만 좀 꺾이지만 않으면 다행일 텐데 이게 네이버, 카카오가 둘 다 올라왔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어찌됐든 간에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약간의 테마성이 좀 짙어 보이고요. 네이버는 내용이 밑바탕이 되면서 올라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홀드 의견은 드리지만 목표 주가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목표 주가는 30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은 못 하실 것 같아서 손절 라인은 그냥 따로 지정해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지금은 시장에서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실적에서도 이번에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 AI 선장 모멘텀을 가지고 이 종목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평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 올해까지는 목표가 한 30만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손절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봐볼게요. 지금 방금 올라온 종목이긴 한데 깜비연바님의 종목 먼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보브 반도체고요. 16,365원에 비중은 8%.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으로 요새 다시 오르고 있는데 손실이 50% 가까이 갔다가 요새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월 달까지만 해도 6,000원대였던 종목이 지금 2배 이상 성장을 해줬습니다. 거의 고점 부근까지 와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온디바이스 AI가 사실 굉장히 뭔가 큰 내용일 것 같기도 하고 큰 테마일 것 같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국내 상장된 회사 중에 온디바이스 AI에 직접적인 수혜받을 수 있는 회사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테마 종목이라고 상을 들기 때문에 네. 내용적인 부분은 사실 차치하더라도 차트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고요. 이게 그동안에 계속 장기 하락 추세로 계속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좀 거래가 수반되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일단 종가 기준으로 모양은 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밀려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외로도 조금 일부 좀 하락을 하고는 있네요. 네. 이 기본적으로 내일 시초가 부근에서 아침 오전장 기준으로 12,000원 깨지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대까지는 홀드 하시는 게 맞을 네. 텐데 이거는 기업 내용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그냥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일선 기준으로 5일선 깨면 매도예요. 5일선 깨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데 거래량이 동반으로 올라오면서 붙는다. 그러면 바이 앤 홀드 하시되 5일선 깨지면 매도.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보브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 열풍의 그 테마의 힘을 받은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개별적인 종목의 모멘텀을 살펴볼 게 아니라 테마의 열풍을 탔기 때문에 차트상의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내일 시가가 어떻게 출발하는지 어떻게 종가를 지켜주는지 확인해 보시고 시가가 깨졌을 때는 좀 손절할 용기도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내일 또 추가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이 종목은 평단가까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가볼게요. 이번 종목은 서정훈님의 종목입니다. 지노믹트리고요. 매수가가 25,500원에 비중은 5%입니다. 수익 났을 때 안 팔았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큰 손실은 아닌 것 같은데 비중도 5%고요. 다만 좀 요새 주목도가 아예 없는 바이오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차장님? 회사는 기술력이 있는데요. 이게 가령 섹터가 체외 진단 회사예요. 네. 예전에 이제 시젠이라는 회사가 대표적인 체외 진단 회사인데 시젠이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걸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리텍이라는 자체 플랫폼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내용을 보자면 얼리텍 C가 대장암이고 얼리텍 B가 방광암 이제 조기 진단하는 진단 뭐 체외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뭐 건보에 등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2026년도에 이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을 얼마나 버느냐를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연간 20억 한 30억 벌어요. 깨먹는 거는 영업이익이 23년도에 한 170억 깨먹었고 올해 한 140억 정도? 그리고 작년에 140억이고 25년도 올해 연간 한 마이너스 1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본이 점점 줄죠. 줄 것 같아서 아마 이 나중에는 이 비용이 얼마나 추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주식 최근에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의 트렌드가 보면 비만 당뇨잖아요. 그쵸. 그리고 ADC고 그리고 뭐 제형에 따라서 뭐 SC 제형이냐 뭐 정맥 주사냐 이런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핫한 종목들이 많아요. 뭐 알테오젠, 뭐 펩트론, 최근에 주가 올라가고 있는 지아 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 되게 핫한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노믹트리는 기술력은 있지만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등시 매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노믹트리 살펴봤습니다. 기술력 있는 종목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가 따로 있다 보니까 주목도가 조금은 떨어진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했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인생님의 종목이고요. 평단가는 9,900원, 15% 비중 들고 계시고 중기와 단기 목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약간 수익은 보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아쉬울 것 같습니다. 2.78% 밀리면서 최근에 양봉 흐름이 딱 꺾이는 듯한 느낌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중기 단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어쨌든 뭐 기간이 한 6개월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최근에 어제 엊그저께 저희 산업별 자료에서 그나마 랜드 쪽 시장이 좀 돈다는 전망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틀 전에 뭐 삼성전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줬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레거시 쪽에 대한 사용 니즈가 좀 꽤 있는데 네오셈 같은 경우는 보면은 랜드 SSD 테스터 만드는 회사거든요. 실적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우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생각보다 업황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 뭔가 하락하거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들은 8,000원대는 무조건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8,500원, 손절 라인은 8,5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목표 주가는 요 자리에서 20%
정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작년에 연초 그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은 낸드나 디램 쪽이 항상 이 빗 그로스가 한 20%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연초 가이드라인가 하나도 안 맞았어요. 돌이켜 보면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시장에 대한 인더스트리 자료들에 대한 신뢰성이 연초의 내용보다 연초가 지나가고 2분기 끝나고 3분기 때에 대한 자료가 사실상 확실히 더 정확도가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나오는 자료는 그렇게 신뢰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뭐 레거시 쪽은 좀 좋을 걸로 예상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업사이드는 이 자리에서 한 20%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오셈 지금도 수익이 약간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여쭤보셨는데요. 역시나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만 잘 체크해 보시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한 20% 남아있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시장은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분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작년에 워낙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보다 글로벌 시장이 훨씬 더 여류에 있는 것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훨씬 더 매력도가 높아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도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확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선제적 하락 요건으로 인해서 선진 시장에 비해서 약간의 디커플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들로 따지자면 최악의 상황을 우리는 작년 연말에 한번 크게 맞았기 그쵸.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하반 경직성은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용적인 부분들 지금 이제 IT 테크업 정도 실적 발표하는데 예상했었던 것보다 업황이 막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적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좋게 나온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종목은 섹터는 IT 테크, 엔터 뷰티 업종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 이 시간도 저희 당시엔 초이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